KNN이라고 하는 모델로 훈련시켜서 예측하는 것도 해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셋으로 훈련시켜서 예측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은 1차 함수나 2차 함수와 같은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시키고 나면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이용하면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측값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수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숫자 하나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훈련셋에 있는 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으면 혹은 테스트셋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으면 뭐 그런 게 가능할까? 행렬의 연산을 이용해서 넘파이 배열 있죠. 넘파이 배열을 이용해서 이런 계산들을 이렇게 숫자들을 넣고서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넘파이 배열의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차항만 있을 때에는 수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행렬 곱셈을 모르더라도 뭐 요 정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근데 2차항을 포함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선형회기식을 선형회기를 훈련을 시키고 코에피션트를 찾으면 개수가 벌써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인터셉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각각 X 위치에 숫자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넣고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3차 항이 들어가면 또 3차 항을 또 포함시켜야 되고 4차 항이 들어가면 4차 항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게 되면 만약 길이만이 아니라 물고기의 두께도 사용하겠다거나 물고기의 키도 사용하겠다거나 등등 이렇게 다른 독립변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행들이 많아질 때 이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배열과 그 다음에 인터셉트라고 하는 배열을 이용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예측값을 찾는 것들을 쉽게 배열의 사칙 연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형회계랑은 조금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다루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경망을 공부할 때 신경망에서 연산을 하는 그런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 연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네, 넘파이 ND 어레이를 사용한 ND 어레이는 클래스 이름이죠. 넘파이 ND 어레이를 사용한 행렬 곱셈에 대한 연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숫자 곱하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연산은요, 단순하게 숫자들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산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넘파이 ND 어레이에서는요, 넘파이 ND 어레이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골뱅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넘파이가 매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줄여가지고 맷멀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연산입니다. 이 골뱅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해주는 거하고요. 맷멀 함수가 해주는 연산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거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둘 다 이용할 수 있다. 둘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몇 차원 배열에서 얘네들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차원 배열에서 행렬곱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차원 배열 두 개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행렬곱셈을 해본 다음에 얘네들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온 건지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배열은 어레이로 넘파의 배열을 만들 건데요. 이 배열은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이거 모양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고요. B라고 하는 배열도 만들게요. numpy array. 자, 여기는 4, 5, 6이라고 할게요. 4, 5, 6. 자, 이것도 같은 모양의 1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냥 프린트 해보면 A를 프린트 해보고요. B를 프린트 해보면 A는 1, 2, 3, B는 4, 5, 6이에요. 그죠? 자, 연산자와 함수가 똑같은 결과를 준다 그랬죠. A 곱하기 B 3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numpy 점 met 뭘 여기다가 아규먼트로 A하고 B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 숫자 똑같죠? 숫자 똑같죠? 네. 자, 왜 32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A라고 하는 배열은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배열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A도 원소를 3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고요. B도 숫자 3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A에는 1, 2, 3이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B에는 4, 5, 6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곱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곱하기를 하겠다. 자, 이 곱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요.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합니다. 2 곱하기 5. 그 다음에 또 더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합니다. 3 곱하기 6. 그럼 얼마인가요? 4 더하기 10 더하기 18이죠. 그럼 얼마예요? 22, 32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32라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행렬곱이라고 하는 연산은 단순하게 숫자들을 곱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같은,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곱하고,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해서 각각 곱해진 값들을 더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행렬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곱.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차원 배열에서 행렬 곱셈을 하시려면요. 두 개의 1차원 배열의 모양이 서로 같아야지만 행렬 곱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개의 1차원 배열이 모양이 다르면 행렬 곱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1차원 배열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1차원 배열에서는.
같은 모양의 1차원 배열들끼리만 행렬 곱셈이 가능하다. 같은 모양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차원 배열들끼리 2차원 배열들에서 에서의 행렬 곱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2차원 배열들에서 행렬 곱셈이 되려면은요. 모양이 첫 번째 2차원 배열이 행을 i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j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2차원 배열의 모양이죠. 네. 여기다 곱하기를 해요. 두 번, 뒤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배열은 행의 개수가 j개여야 돼요. 컬럼의 개수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이런 모양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부터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2차원 배열들끼리, 2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배열의 컬럼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렬 곱셈의 정의 때문에 얘가 같아야지만 행렬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얘와 얘는 어떤 숫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왼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와 뒤쪽에 있는 배열의 열의 개수는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배열의 컬럼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배열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만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 배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은요. 어, 1, 2, 3, 4, 5, 6으로 만들어 볼게요. numpy.a range 1부터 7보다 작은. 자,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이 1차원 배열을 모양을 바꿔주면 돼요. 그죠? 행이 두 개, 컬럼이 세 개짜리인 걸로 만들게요. 자, 이거 어떤 모양이냐면 행 두 개, 컬럼 세 개인 모양의 1차원, 2차원 배열이에요. A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4, 5, 6.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B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 건데, B라고 하는 배열은 넘파이점. 숫자들을 전부 다 1로만 넣을게요. 숫자들을 전부 다 1로만 넣고요. 모양은 행이 3개, 컬럼이 2개짜리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타입은 numpy.int 6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비트 int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정수니까. 정수끼리 곱하는 게 좋아요. 정수끼리 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모양 안 써도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3 곱하기 2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프린트만 해볼게요. B. 1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이 6개 들어가 있어요. 행 하나, 둘, 셋. 컬럼은 2개. 이해되셨죠? 자, 이 두 개의 배열을 그려볼게요. A라고 하는 배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행은 2개만 가지고 있고요. 컬럼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저장된 숫자들은 1, 2, 3, 4, 5, 6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고 싶어요.
곱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배열을 곱하기를 할 거냐면 모양이 좀 길게 생겼어요. 행이 3개고요. 컬럼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숫자들이 전부 다 1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자, 모양만 보시면은요, 모양만 보시면 얘는 2,3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3,2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요게 서로 같을 때에만 만, 곱하기가 가능하다, 행렬 곱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결과는 2,2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요렇게 1차원 배열이죠. 그죠?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생긴 1차원 배열하고요. 요렇게 생긴 1차원 배열하고 행렬 곱셈을 합니다. 그럼 숫자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그 숫자가 여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1차원 배열하고요. 요렇게 생긴 1차원 배열하고 행렬 곱셈을 합니다. 그 숫자가 옆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있는 1차원 배열하고요. 여기 있는 1차원 배열하고 행렬 곱셈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차원 배열하고 여기 있는 1차원 배열하고 행렬 곱셈을 해요. 그러면 결과가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 얼마냐면 6이죠. 그럼 여기 6, 여기도 6. 그 다음에 4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1이에요. 그죠? 그럼 4 더하기 5 더하기 6, 15예요. 여기도 15. 계산해 볼까요? A 곱하기 B, 6, 6, 15, 15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numPy, 뭘 A 곱하기 B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1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셈을 이해하시는데요. 1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셈을 이해하시면 첫 번째 행 있죠. 첫 번째 행과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컬럼을 행렬 곱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렬 곱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렬 곱셈을 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6. 그 다음에 행은 똑같은데 컬럼이 옆으로 옮겼죠. 컬럼이 옆으로 옮겨졌으니까 그건 옆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1차원 배열하고요. 여기 있는 1차원 배열과 여기 있는 1차원 배열을 곱하는 거예요. 결과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도 6. 여기도 6.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 행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 행으로. 그러면 결과 행렬에서도, 결과 배열에서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쪽에 숫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456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하고요. 111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하고 서로 1차원 행렬 곱셈을 하는 거예요. 4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1. 그래서 15.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랑 여기, 그 옆에도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2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좌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곱해지는 배열의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결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B를 앞쪽에다 써볼게요. B를 이렇게 깔, 분홍색으로. 111이라고 하는 거를 111이라고 하는 거를 왼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111111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모양만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배열은 3, 행이 3개, 컬럼 2개짜리죠. 맞아요? 그리고 곱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배열은 행이 2개, 컬럼이 3개죠. 맞습니까? 이어지는 차원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행렬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 곱셈의 결과는 3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왜? 요게 결과가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 곱셈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곱셈을 다음처럼 합니다. 첫 번째 행 있죠. 여기 있는 1차원 배열. 1하고 1밖에 없죠. 얘랑 첫 번째 컬럼에 있는 1차원 배열하고 곱셈을 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컬럼의 개수랑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이유가 행과 열로 곱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과 열로 곱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4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원소. 이게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행은 그대로 놔두고요. 행은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컬럼으로 가면 되겠죠. 맞아요? 두 번째 컬럼으로 가면 되니까 숫자가 그 옆으로 써지면 돼요. 1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3 더하기 그다음 1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컬럼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끝났죠.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행으로 가겠죠. 맞아요? 두 번째 행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4. 1 더하기 4 똑같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 1 곱하기 5 똑같죠. 2 더하기 5 똑같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6 똑같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세 번째 행이 있죠. 여기도 똑같은 계산을 합니다. 여기랑 똑같은 계산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그럼 최종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행 3개, 컬럼 3개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5, 7, 9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B하고 곱하기 A를 해보면 579, 579, 579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2차원 배열들끼리 행렬 곱셈을 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배열의 컬럼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컬럼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리고 행과 열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렬 곱셈의 정의예요. 그게 행렬 곱셈의 정의입니다. B 곱하기 A라고 하셔도 되고요. B 곱하기 A라고 하셔도 되고 numPy, 멀티플리케이션, 죄송합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BA 이렇게 하셔도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 자, 여기서 모양만 살펴볼게요. 쉐입만 살펴보면 A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모양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3 곱하기 2라고 하는 모양이었었고요.
곱하기를 하면 2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행 2개, 컬럼 2개짜리 쉐입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그죠? 자, 여기서도 모양만 보면 B는 3 곱하기 2였고요. 그 다음에 A는 2 곱하기 3이었죠. 그래서 곱셈의 결과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모양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행렬 곱셈은 A 곱하기 B 하고요. B 곱하기 A는요.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렬 곱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는 교환 법칙이 원래 그 숫자들은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잖아요. 그거를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게 교환 법칙이에요. 근데 행렬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라고 하는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이게 교환 법칙인데 이 교환 법칙은 A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A 곱하기 B는 되는데 B 곱하기 A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 2차원 배열의 모양에서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긴 배열, 배열이 있었어요. 이거랑 행렬 곱셈이 되려면 컬럼의 개수랑 행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돼요. 그죠? 요것만 서로 같으면 되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4라고 해볼까요? 그럼 결과는 뭐가 될까요? 결과는 행이 2개고 컬럼이 4개짜리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교환 법칙 해볼까요? 3, 4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배열과 이 3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행렬은 곱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모양을 하나는 2 곱하기 3, 하나는 3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을 왼쪽에 놓고 3 곱하기 2를 오른쪽에 놓으면 여기 3하고 3이 같으니까 곱셈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를 왼쪽에 놓으면 여기 2하고 2가 같으니까 곱셈은 가능하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배열의 모양에 따라서는 그 아예 그 순서를 바꿔서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그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2차원 배열에서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A라고 하는 배열을, A는 그대로 놔둘게요. 프린트 A. A는 1, 2, 3, 4, 5, 6. 그러면 3개짜리만 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B라고 하는 것만 다시 만들게요. B라고 하는 거를, 모양을 3 곱하기 4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 4, 12면 되죠. 3, 4, 12. 그래서 A range 12보다 작은 숫자들 있으면 돼. 0부터 11까지 있으면 되겠죠. 그럼 12개. 12개니까 모양을 3, 4로 만들 수가 있겠죠.
reshape 3,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B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A 곱하기 B는 가능하고요. A 곱하기 B는 가능하고 B 곱하기 A는 아예 안 됩니다. 이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야 정상이에요.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이어야지만 곱셈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 여기 K가 서로 같아야 그래서 최종적인 모양은 NM이라고 하는 모양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그게 모양이 다르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릴게. 요거는 출력만 지워버리고요. 요거는 주석으로 남겨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그 케이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경우냐면 B는 3 곱하기 4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A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숫자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A는 A는 모양이 2 곱하기 3이었었죠. 2 곱하기 3이었었고 여기다 곱하기 B는 3 곱하기 4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할 수 있죠. 여기가 서로 같단 말이에요. 여기가 서로 같으니까 결과는 2 곱하기 4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곱셈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요거는 제가 그 여기다 제가 화이트보드에다 할게요. 마우스로만 저거를 쓰려고 하니까 제가 마우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어. A는 A는 이렇게 생겼어요. A는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생겼냐면 3개, 4개. 여기가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B죠. 이게 B예요. 그죠? 그리고 이 B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가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자,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컬럼의 개수하고요. 컬럼의 개수하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이 행의 개수가 요게 서로 같아야 돼요. 요렇게 같은 행에 있는 각각의 컬럼에 있는 값들과 그 다음에 그 같은 컬럼에 있는 여러 개의 행들에 있는 값들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숫자만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0이 되겠죠. 더하기 2 곱하기 4가 되겠죠. 더하기 3 곱하기 8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숫자예요. 계산하면 2, 4, 8, 3, 8, 24니까 얼마예요? 32죠. 그죠? 그게 여기 첫 번째 숫자 32예요. 그죠? 그럼 그 옆에 숫자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 같은 행에서 컬럼만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1 곱하기 1, 그죠?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5가 되겠죠. 2 곱하기 5, 그다음 3 곱하기 9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1 더하기 10 더하기 3, 9, 27이니까 11, 3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 옆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숫자가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그 옆에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옆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숫자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의 숫자가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얘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4 곱하기 5, 4, 5, 6하고 0, 4, 8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4 더하기 0, 4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숫자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랑 계산하면 또 숫자 하나 나오겠죠.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9 계산하겠죠. 그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랑 여기를 계산하고 여기랑 계산하면 최종적인 모양은 이런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거는 정의예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정의입니다. 그 수학에서 선형계수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렬 곱셈을 정의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2차원 배열들끼리를 살펴봤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이 있을 때 행렬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점심 먹고 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걸 하고 나면 저희가 선형회계식 계산하는 게 이 행렬 곱셈을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점심 먹고 나서 2차원과 1차원 간의 행렬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